국민의 그 의구심은 그런 거예요. 아, 과연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을 만큼 문제가 있었나? 그 중에 가장 자극적인 용어가 이제 성상납, 성접대거든요. 그거야말로 저는 굉장히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굉장히 용어들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애초에 사실 자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같이 술자리를 했지만 뭐 여성 접대부를 제공받아서 그런 적 없죠. 그런 적 없다. 김철군 정무실장이 써줬다는 이 각서나 이런 것, 각서란 용어 자체가 누군가 붙인 용어예요. 각서가 아니라 그 뭐 투자 약정성가 그렇죠. 그런데 각서라고 하니까 갑자기 비장해 보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지금 다 이걸 쫙 풀어가지고 설명한다 한들 상대 쪽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요, 계속. 성접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라고 증명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9년 전에 제가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 할 줄 알고 그날에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과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던지는 식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일절 응대 안 하고 나중에 수사 결과를 가지고 통틀어서 한 번에 얘기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김성진 대표가 참 원망스럽겠어요. 저는 그 사람 못 본지 그 2014년에 마지막 보고 못 봤을걸요? 2014년.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해가지고 어쨌든 검찰 진술조서는 가서연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진술한 것 자체는 아니요,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그런 진술을 한 적 그 검찰 진술한 적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가서연에서 공개한 그 진술조서는 김성진을 고소한 사람들이 하는. 김성진을 고소한 사람들이 김성진에게 고소장에 있는 김성진에게 사기를 당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에요. 아 검찰 진술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김성진에게 사기를 당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 그러니까 그거죠. 자기 돈을 투자받아가 김성진이 이런 거 하고 다녔다 이런 거죠. 그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김성진 씨가 했다는 말이 뭔지를 저 정확히 확인해야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김성진 씨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조사한 경찰도 있고 그를 접견한 변호사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김성진 씨가 했다는 말은 강신업 씨 주장이에요. 근데 강신업 씨 전에도 있었죠. 변호인. 그러니까 강신업 씨나 김소연 씨가 한 말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뭐 시계라든지 이런 거 얘기 듣고 나서는 정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9년 전에 막 무슨 일을 했다, 8년 전에 했다면은 되게 말이 이렇게 막 섞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보면 뭐가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내용을 끼워 맞추는 거죠. 경찰 쪽에서 무슨 뭐 알선수재수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공소시효를 뭐 살리기 위해서 2015년에 무슨 추석 선물 보냈다고 하는 거를 공소시효 도과일날 잡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저한테 그 알선수재라는 거 알선을 뭘 부탁했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나온 게 최태원 회장 석방을 저한테 부탁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2015년에 추석 선물 줬던 게 알선의 대가라면은 그럼 알선 요청을 한 게 언제냐? 이것도 역시 강신업 씨 주장인데 그러면 알선에 요청을 한 것은 2015년에 김상민 의원 결혼식 자리에 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날 그 주장 딱 2015년에 김상민 의원 결혼식에서 저한테 최태원 회장 석방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2015년 김상민 의원 결혼식이 그 코엑스 건너편에 있는 무슨 결혼식장에서 했어요. 이날 명확히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정치하면서 겪었던 몇 가지 큰 사건 중에 하나인 KY 사건이 그날 일어났어요. KY?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당시 청와대 십상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김무성 수첩에 김무성 유승민을 뭐 이렇게 뭐 그 조홍천 박관전 사건의 그 뒷배로 지목하고 그리고 그거를 김무성 대표가 수첩에 적어갔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그때 기억하고 있어요. 김상민 의원이랑 이제 결혼식 갔는데 그러면은 그 결혼식장에 앞에 헤드 테이블 비슷한데 우리 당 의원들이랑 저랑 이제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앉았고 그 자리에 마침 제 옆에 김무성 대표가 앉았어요. 김무성 대표가 이제 좀 이 좀 재밌는 분인 게 이 결혼식장 가가지고 이제 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준서가 여기 밥 맛없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저 밖에 나가서 식당 하나 잡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 진행 중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때면 빨리 가서 잡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명 잡을까 했더니 여기 사람 다 데리고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한 2, 30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2, 30명 되는 의원들이 밖에서 밥 먹을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결혼식 하다 나갔어요 우리가. 근데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서의 그거는 제가 테이블 앉아가지고 김무성 대표 한 다음에 식 진행되자마자 1부 끝날 때쯤에 우리가 같이 밥 먹어 나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저한테 그런 걸 부탁했다고 하는 거는 명백하게 아니라고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밖에 나가서 음식점에서 우리들끼리 먹다가 KY 사건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은 명확히 기억하는 날인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된 기억을 얘기하니까 그런 걸 아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오히려 그 끼워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뭐 시계 같은 것도 뭐냐면 전혀 저는 시계를 박근혜 시계를 받아본 적도 없어요? 받기는커녕 저는 그때 받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청와대 가면 하나씩 주잖아요.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정부 임기 때 네. 청와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당협위원장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2016년에 당협위원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없는 사실을 자꾸 막 있는 것처럼 공격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뭐냐면 시계 얘기했을 때 네. 제가 시계 얘기했을 때 난 시계라는 거는 박근혜 시계는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더니만은 그때 갑자기 자기네 회사의 개발 이사가 그 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말을 주고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하니까 그냥 이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결론 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이랬을 경우인데 사실 그게 되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분은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주장을 하면 그걸 제가 하나씩 다 아님을 증명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일단 경찰에 출두해서 네. 그 진실을 밝히겠다. 뭐 경찰에 물어볼 게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대 의혹이든 아니면 그 여러 의혹은 아직 네.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 중앙윤리위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인정 안 하니까 제가 처분도 안 했죠. 처분 안 했다는 거는 징계가 나면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처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러면 집행이죠, 집행. 집행. 예. 근데 그러면 만약에 처분을 안 했다라면 당 대표 권한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은 네. 예, 그거야 뭐 나중에 다투기 위한 것이고. 네. 예. 이양희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징계 개시 절차를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방송에서 이양희 위원장의 가족에 대해 가지고 의혹 제기하겠다고 방송을 예고한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는 야 이거 되게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들고 윤리위에 가서 이제 제가 소명했을 때 다 얘기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윤리위에서 결정문에 보면 뭐라 돼 있냐면은 뭐라 했으나 믿기 어려움으로 징계한다 이거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라 했으나 네. 이게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아니고 뭐라 했으면은 믿기 어려움으로 징계한다는 이건 재심에 맞춰 똑같은 거예요. 1차 가처분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만약에 당에서 반응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리했다 절차적으로. 네. 근데 무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비대위 절차를 중지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자라고 했다면은 제 반응은 달랐을 수 있겠죠. 예. 제 반응은 달랐겠죠. 우리 당은 특히 영남 위주로 물갈이가 됐던 정당이기 때문에 각자 배팅을 한 거라 봐요. 각자 도생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다수의 초선 영남 의원들은 자신이 공천 한 번 더 받는 길로 간 거고 저는 길게 정치하는 길 내다보고 간 거라 봐요. 당대표 된 뒤부터 당원 가입을 굉장히 애를 썼어요. 외연을 확장하고. 예, 우리 당 의원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 술 먹고 친해지고 포섭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차피 의원은 4년마다 공천 받는 것이고 당원은
계속 같이 가거든요. 특히 제대로 모은 당원이라면은. 결국엔 우리의 친구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이 외교의 핵심이라 좀 보는데, 모두에게 적이 되지 않으려는 외교와 우리의 친구를 만들려는 외교는 다른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보면 제가 가장 황당했던 건 뭐냐면, 우리 친구가 누구냐 했을 때 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미국의 친구냐, 중국의 친구냐, 아니면 뭐 일본의 친구냐, 러시아의 친구냐 말을 못했거든요. 척지지 않는 외교를 했다. 예. 문재인 정부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동맹 구축이라는 과제를 내세웠으면은 그거는 친구를 만들겠다는 외교의 지향점이거든요.